여러분, 기업의 어음부도가 폭증한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기업이 파산을 한다는 뜻인데 10월에만 20곳이 부도를 냈다. 뭐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어음부도율은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9월에도 높았습니다마는 10월에도 어음부도율이 낮춰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죠. 10월 기업어음 부도율 0.20%입니다. 0.20%라는 수치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0.20%라는 수치는요, 2018년 5월 0.22% 이후에 거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9월이 더 높습니다. 9월이 훨씬 더 높습니다. 9월을 보면 말입니다. 0.26%거든요. 그런데 10월도 0.20%예요.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기업들이 지금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지금 채권 시장이 완전히 위기였잖아요. 지금은 조금씩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대기업들의 어떤 회사채가 시장에서 발행이 되거든요. 게다가 한전채의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회사채의 금리가 더 높고요. 한때는 회사채 금리보다가 한전채 금리가 더 높았거든요. 그럼 한전채는 특수채이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에서 내놓기만 하면 팔리는 채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율까지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 한전채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서 회사채는 아예 발행조차도 못하는 그런 최악까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게 9월이라고요. 그러니까 9월에 어음부도율이 0.26까지 올라갈 정도로 아주 최고치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떨어져요. 지금 7월에 0.01%, 8월에 0.02%, 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5월에 0.14%, 이 정도는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안 떨어진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돌아오는 어음을 쉽게 지금 갚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금 조달할 데가 없으니까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곳이 공식적으로는 세 곳이잖아요. 채권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고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고요. 이 공식적으로는 세 개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법 자금 아니면 개인 자금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진짜 급하지 않고는 안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도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도. 이게 최악에까지 가면요, 부도 직전까지 가면 어떤 자금이든 쓸 수밖에 없거든요. 불법 자금이든 뭐 급한데 돈이라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기업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자식만큼 소중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금이든 쓰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결국 막지 못해서 파산으로 간다는 기업이 많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진짜 심각합니다. 사실 지난 8월에 0.02였는데 9월에 0.26까지 거의 2배 이상, 10배 이상이죠. 10배 이상 폭증을 했잖아요. 이것은 레고랜드 사태, 채권시장의 위기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월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10월은 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채권시장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기업 어음 부도율이 0.20이야? 그러면 앞으로 부도업체들이 더 많이 커지겠는데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8월에 부도업체는 9곳이었어요. 9월에 어렵다 하더라도요 부도업체는 13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 20곳까지 늘어났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8월에 373억 원이었고요. 9월에는 4,678억 원, 굉장히 규모가 커졌죠. 10월에도 3,923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했거나 어음을 발행했거나 대출 만기가 돌아오거나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줄부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11월 달에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게 시장의 예측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은요 감당하지 못하는 게 이게 이자예요. 이자. 왜냐하면 이게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이게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기를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소기업 대출금리 5% 이상 비중을 보세요. 10월 달에 69.5%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5%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 쓴다는 중소기업은요 10개 중에 7개라는 뜻이에요. 9월만 하더라도 40.6%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을 쭉 앞으로 당기면 2021년까지 당길 수 있는데 이때는 3%밖에 안 됐습니다. 3%. 2022년 5월 1월만 하더라도 5.4%였습니다. 5월에도 7.7%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9.5%까지 이게 엄청나게 올라갔으니 과연 이게 회사채 만기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의 만기가 돌아와서 이것도 연장한다 하더라도 기업업이 돌아와서 만기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리 때문에도 못 버틴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쉽게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동안 이 중소기업들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중소기업은요 그 어느 때보다 부채가 많습니다. 그 부채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9월 말 현재 948조 2천억 원입니다. 천조에 육박하잖아요. 천조에 육박하는데 이게 줄보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또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커지고요. 그 불안감에 따라서 시장은요 더 큰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까지도 이제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대기업이라고 해서 괜찮을까?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기가 자금을 조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부채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진짜 최악의 어떤 상황까지 시나리오까지 써진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뭐 중소기업은 분명히 줄부도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대기업들의 부채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2476조 3천억 원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대기업도. 결국 말입니다. 부채에 짓눌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에 짓눌려서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말입니다.
부채 폭발의 위험성은 저는 굉장히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2017년만 하더라도 기업 부채가 1698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77조 7천억 원이 늘어난 2476조 3천억 원이거든요. 이게 6월 말 현재입니다. 중소기업은 말입니다. 948조 2천억 원. 이거는 여러분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590조였습니다. 590조. 그러면 지금 늘어난 게 150조가 넘게 늘어났죠. 문재인 정부 동안.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가 많아서 결국 말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부도율이 11월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11월에도 상황이 좋지 않다면요. 여러분 내년에는 더 심각한 양산으로 퍼질 가능성 저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요. 이게 점점 여러분 내년 자꾸 내년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위기가 말입니다. 결국 전체 위기가 될 가능성도 저는 이게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는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